안녕하세요 아울렛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열광적으로 좋아하시는 산호인 곤요포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다양한 색과 물결의 움직이는 모습이 아름다운 곤요포라는 과거에 매력적이지만 키우는 게 불가능한 산호라고 소문이 났었죠. 하지만 현재는 많은 리퍼들이 직접 양식을 할 정도로 발전했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제 막 산호를 키우기 시작했다면 천천히 시도하셔야겠지만 장비들이 발전과 많은 시행착오 덕분에 과거보다는 성공률이 훨씬 높으니 이제 겁먹지는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먼저 곤요포라의 생김새부터 한번 볼까요? 곤요포라는 LPS 산호로 딱딱한 뼈대가 존재하고 그 속에 꽃처럼 생긴 촉수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알베오포라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곤요포라의 꽃잎 개수는 18개에서 24개 정도 되지만 알베오포라는 꽃잎이 대부분 12개로 고정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답니다. 또 알베오포라는 곤요포라와 다르게 가지 모양으로 뼈대가 자라기도 하죠. 저도 처음엔 생김새도 비슷하고 사는 환경도 비슷하기에 이 둘이 관련된 종이라고 생각했지만 과학자들이 분석해본 결과 알베오포라는 생물학적으로 오히려 몬티포라와 비슷한 종이라고 밝혀냈다고 하네요. 곤요포라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곤요포라 스토케시를 생각하는데요. 산호를 수입할 때도 그린, 레드 등 색깔별로 곤요포라를 팔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스토케시는 흐리고 영양분이 풍부한 물에서 발견되기에 일주일에 5번 이상 피딩을 하지 않으면 죽어갈 정도로 난이도가 높아서 곤요포라는 어렵다는 인식이 퍼진 것 같아요. 곤요포라의 종을 확실하게 아는 법은 바로 폴립들을 수축시켜서 뼈대를 관찰하는 것인데요. 산호를 사기 전에 도감을 보며 분류하기는 어려우니 저는 여러분이 양식된 곤요포라 프렉을 사는 걸 추천하네요. 자연에서 온 개체보다는 훨씬 키우기 쉬운 종일 것이니 아마도 스토케시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죠. 곤요포라의 위치는 자연과 비슷하게 중간에서 바닥이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호가 떨어진다면 데미지를 입고 죽을 테니 바닥에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주변에 어떤 산호가 있는지도 보셔야 하는데요. 산호들은 영역 다툼을 하기에 촉수 혹은 화학물질로 서로를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곤요포라의 촉수가 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띄워놓는 게 좋겠네요. 조명을 살펴보자면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에서 적응이 가능하고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까지 딱히 신경을 쓰진 않지만 너무 강한 빛을 준다면 하얗게 색이 빠져나와 죽을 확률이 높답니다. 대부분의 산호와 마찬가지로 살 속의 조젠텔리와 공생을 하기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빛으로부터 얻는데요. 물론 지속적인 피딩도 필요하지만 그건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곤요포라는 자연에서도 중간 정도의 빛을 받으니 제가 추천드리는 광량은 어두운 곳에서 중간 정도로 100바 주변이면 괜찮답니다. 다음으로 수류를 살펴보자면 개인적으로도 수류에 휘날리는 폴립을 좋아하기에 강한 수류를 주라고 말하고 싶지만 강한 수류를 주게 된다면 스트레스를 받고 살이 찢어질 수 있기에 저라면 중간에서 약한 수류를 주되 랜덤한 수류를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잔잔한 수류를 지속적으로 주다 하루에 2번 정도 강한 수류를 주는 게 이상적일 것 같네요. 자연에서 곤요포라는 영양분이 많은 바다에서 살기에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주면 좋은데요. 스키머를 하루에 6시간만 켜놓거나 작은 스키머를 사용하는 게 좋지만 아크로안 같은 경우엔 그럴 수 없으니 지속적인 피딩을 해주셔도 되겠네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곤요포라는 빛으로부터 대부분의 에너지를 얻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기에 지속적인 피딩을 해줘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대부분의 곤요포라가 갑작스럽게 죽어간 이유가 바로 먹이를 주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는데요. 곤요포라에게 입이 없는 줄 알고 주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현재는 과거와 달리 곤요에게 작은 입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산호 먹이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져서 다양한 먹이들을 구입할 수 있기에 액상이나 가루 먹이 중 선호하시는 걸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곤요포라는 딱히 먹이 반응이 강하지 않기에 먹이를 주시면 오히려 수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곤요포라는 피부로도 영양분을 흡수하기에 먹이를 주실 때는 수류와 리턴을 끄시고 스포이드로 천천히 뿌려주시면 된답니다. 개인적으로 질인싸염을 조절할 수만 있다면 피딩을 많이 해줄수록 산호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지속적인 피딩을 하시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물성치를 살펴보자면 LPS 산호인 만큼 뼈대가 자라야 하기에 칼슘, 알칼리니티, 마그네슘이 중요합니다. 다른 산호들과 마찬가지로 칼슘은 350ppm에서 450, 알칼리니티는 8에서 12 DKH, 마그네슘은 1250에서 1350ppm이 가장 안전한 수치인데요. 저는 저희가 노려할 정확한 수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수치를 쫓느라 어항의 물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보다는 조금 높거나 조금 낮아도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유지해 생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무엇보다 여러분이 어항 수치를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 개인적으로 곤요포라를 성공적으로 키우려면 무엇보다 처음 사실 때 양식된 개체를 사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산호가 어항의 환경에 적응을 했고 주젠텔리와 박테리아들도 적응했을 뿐만더러 자라는 속도도 빠를 것이기 때문이죠. 또 곤요포라는 영양분이 많은 자연환경에서 자랐기에 그만큼 히치하이커들이나 질병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기에 프렉을 사서 키우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자연산이 프렉보다 몇 배는 크지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 프렉부터 시작하셔도 적응한다면 빠르게 자랄 테니 구매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다양한 곤요포라 종들에 대한 정보는 주소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류에 휘날리는 모습이 아름답고 과거에는 키우기 불가능한 산호였던 곤요포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추가하실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